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1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중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1소단원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중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민족운동, 다른 말로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교과서는 188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자, 3.1운동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이후죠. 즉 1920년대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볼 거다. 어디에서?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무장투쟁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의열투쟁 되겠습니다. 자, 뭔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 우리가 소단원이 있었죠. 자,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의 구분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장투쟁은요, 다수와 다수의 싸움입니다. 즉, 뭐 전쟁이나 전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장투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혼자, 거의 혼자 가요. 그래서 주로 무슨 의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둘 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투쟁은 다수가, 그리고 의열투쟁은 혼자, 소수가 가서, 극소수가 가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자, 오늘 연표 보겠습니다. 1919년 대표적인 의열 활동 단체 중 하나인 의열단이 결성되고요. 3.1운동 1919년, 의열단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1919년이었죠. 굉장히 바쁜 해였습니다. 1920년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자, 간도 지역에서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던 두 전투입니다. 근데 청산리 대첩 그 즈음부터 해서요,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이어져요. 해를 넘겨서까지 거의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 간도 참변이 일어났고요. 자, 자유시 참변 보겠습니다. 21년에 또 자유시라는 곳에서 참변이 일어났죠. 이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참변이 일어났고, 31년 되면 시간이 좀 차이가 크지만 한인애국단이 결성됐다라는 것이 있고, 32년에는 이봉창, 윤봉길 두 선생께서 의거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는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그리고 아까 봤던 의열단, 한인애국단이 있는데 3부 성립은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우리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자, 무장투쟁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리와 비극인데요. 앞에 적혀있는 봉오동 청산리는 승리고 뒤에 적혀있는 간도와 자유시는 비극입니다. 참변을 겪었죠. 나눠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부터 봅니다.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는 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있었죠. 대한독립군이 있고요. 그리고 안무의 국민회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국민회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연길 지역에 생겼던 간민회에서 대한국민으로 바뀌고, 대한국민회가 그 예하에 국민회군 내지는 대한국민회군을 편성하였다. 지난번에 1910년대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최진동 장군이 이끈 군무도독부 군대가 또 있고요. 이들이 등이 연합해서 여러 다른 군소부대도 있습니다.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 묻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이 가장 규모가 컸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역시 대한독립군이 그 다음에 또 참여하게 됐는데, 역시 등입니다. 등. 여러 군소부대들이 또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갑니다. 자, 3번은요, 이후가 말고 지우고 당시라고 쓰겠습니다. 자, 당시 간도에 가해진 일본의 보복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청산리 대첩도 10월인데 이 간도 참변, 이거 일본의 보복은 간도 참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거의 10월 그 즈음입니다. 청산리 대첩이 있을 그 즈음에서 일본의 거센 보복이 있었죠.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인데요. 자, 간도 참변은요, 간도 지역에 있던 독립군을 공격한 것도 맞겠지만, 근데 그 독립군보다 더 타깃이었던 게 바로 독립군의 근거지, 즉 거기 있는 마을들입니다. 마을들에 있는 그 비무장한 사람들, 비무장한 사람들을, 무장 안 한 사람들을 말살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도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촌락 마을이죠. 이런 것들을 습격해서 학살하고 전소 싹 불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 삼광작전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무도한, 잔악무도한 그런 작전을 펴게 됐죠. 결국 독립군이
피신 또는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자유시 참변의 과정을 묻고 있죠. 그 이동하면서 독립군이 일본의 보복을 피해서 북만주 지역에 있던 밀산에 먼저 집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결한 이후에 거기서 뭐 하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같이 연합을 합니다. 같이 하나의 부대로 만들었는데 근데 다수가 또 이동해요. 그 중에 다수가 결국 더 도망가는 거죠. 더 피신하면서 결국 러시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뭐 하바롭스크라는 곳을 거쳐서 스보보드니, 그래서 자유시라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라 그래서 여러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러시아 혁명군이 좀 개입하게 되면서 서로 총구를 들이밀고 쏘게 됩니다. 발포, 즉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요.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일부는 만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일종의 내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은 이 독립군들 살아남은 일부가 이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참정신 3부입니다. 이것은 진짜 자치를 위한 노력인데 만주 지역이에요. 역시 또 만주. 오늘 계속 만주 간도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3부 수립의 배경과 성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3부가 일단 각각 뭔지 알아야겠죠. 앞에 참정신 적어놨죠. 요거 그대로 적을 거예요. 한 글자씩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그 중에 여기 참의부에 밑줄 그어놨죠. 임정의 산하기관. 아, 그렇죠. 육군 주만참의부라는 곳이었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배경 볼게요. 왜 만들어져서 3부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도와 자유시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그 독립군들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족운동 즉 독립운동 세력을 정비하는 것이죠. 자, 성격을 볼게요. 이들의 성격은요. 처음에 군사적 기구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냐면 독립운동 하자는 거니까. 싸우자는 거니까. 그리고 행정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기구는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공화주의와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스린다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교육이랑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실력 양성 파트 부분도 좀 있게 됩니다. 그런 성격도 좀 띠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한인 사회, 이 만주가 주국 땅이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좀 한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정을 좀 기했다.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했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인의 자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만주 지역에서 무엇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장투쟁 얘기를 좀 정리해봤고요. 자, 1920년대 우리가 20년대에서 30년 넘어가는 그 즈음에 의열투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요. 자, 6번부터 9번까지는 의열단 얘기고요. 10번부터 11번까지는 한인애국단 얘기입니다. 구분을 좀 해놓고 갈게요. 자, 6번 갑니다. 의열단의 조직 배경은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3.1운동 이후입니다. 여러 의열투쟁 단체들이 조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열단이었고요. 자, 단장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눈썹도 팍 해갖고 엄청 진하게 생겼는데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런 인물입니다. 자, 김원봉 선생께서 의열단 조직을 했고요. 그 투쟁 사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교재 페이지 한 2장? 1장인가요? 넘겨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박재혁 의사께서 먼저 부산경찰서, 자, 그리고 최수봉 의사께서 밀양경찰서, 그리고 김익상 선생께서 조선총독부, 그리고 김상옥 선생께서 이분은 쌍권총의 산하입니다. 종로경찰서. 이 김상옥 선생 쫓으려고 일본 군경이 한 1000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지섭 선생은 일본 궁성에서, 그리고 나석주 선생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등에서 모두 폭탄을 투척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들은요 어떤 기본 정신을 나타내는 선언문이 있어요. 이들의 선언문. 그게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거 누가 썼냐면 그렇죠.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썼는데 뭘 얘기하냐면 폭력투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직접혁명을 추구하는 건데 폭력투쟁. 그래서
이 뭐 경찰서니 뭐 조선 총독부니 회사니 동척이라 불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해서 이런 곳에 모두 폭탄 투척하는데 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요, 5 파괴, 7 가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5가지는 파괴해도 돼. 그리고 이 7놈은 죽여도 돼.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고요. 이건 우리가 테러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의열투쟁과 테러는 뭐 아무나 막 죽이죠.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 테러고, 이 의열투쟁은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5 파괴, 7 가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열단. 자, 근데 이 의열단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름이 남아서 그렇지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의거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20년 후반쯤 되니까 야, 이거 의열투쟁 암만 해도, 혼자 가서 누구 죽이고 어디 가서 좀 파괴해도 독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열투쟁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 혁명 훈련은 물론 간부를 조직해서, 즉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국 국민당 정부 운영하는 황푸 군관학교회라는 곳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나중에 32년 되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 만드는데 투신하게 됩니다. 역점을 두게 돼요. 그러면 의열투쟁이 이제 무장투쟁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중국의 지원이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인데요. 이 한인애국단 조직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그렇죠. 국민 대표 회의 때문에 그랬죠. 이것이 결렬되면서 임시정부가 침체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일제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요. 돈이 없었죠. 사람도 없었죠. 글씨 좀 다시 쓸게요. 인력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슨 투쟁을 계획한다? 의열투쟁인데요. 사실 어쩔 수 없었겠죠. 돈도 사람도 없으니까 한 명씩 보내는 의열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생긴 게 바로 한인애국단인데,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들의 의열투쟁 사례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표적이죠. 우리의 봉브라더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있는데요. 이봉창 의사가 도쿄 지역에서 일왕을 폭탄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요. 중국의 한 신문에서 그것을 가지고 불행부중, 안타깝게도 적중하지 못하였구나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일본이 화가 났고요. 그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요. 즉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 파티,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홍구공원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그 훈코공원에서 축하 파티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윤봉길 의사께서 일본 관료와 군 지휘관을 다수 폭사시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에요, 중국 국민당 정부는 매우 감동하게 됩니다. 이 30만 우리 중국 대군도 혹은 100만 인민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저 조선인 청년들이 해냈구나 하면서, 저게 누구냐 대체? 한인국단 그게 어디야?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침체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위기가 활기를 찾게 됩니다. 이 두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